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는 170석의 힘자랑과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라는 비논리적 요소에 의한 시한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소위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를 이렇게 밀어붙이기에 적절한 시기인지는 민주당에게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문재인 정부 내내 본인들이 주장하는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원없이 진행했고 지금의 제도 또한 그 무리한 입법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2년 남짓한 시간 만에 다시 체제를 바꾸자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그 당시 입법이 졸속 입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례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국민이 혜택을 보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시한을 정해놓고 상대를 강박의 상태에서 협상하도록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어제 국회법 58조 6항에 따라서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 법률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이 사안에 대해서 주무장관 지명자인 한동훈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의 생각과 다르다면 이 법은 적용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부침이 있을 것이기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공청회 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불식되고 그에 대한 지지 여론이 생긴다면 국민의힘도 입법 과정에 매우 흔쾌히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지방선거에 더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의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이 여소야대 전국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모아내야 합니다. 의석 확보를 위한 전략적이고 순탄한 보궐선거 공천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법 중재안 합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의 말씀을 겸허히 새깁니다. 민주당은 180석을 앞세워 4월 강행 처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임대차 3법 등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도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다 통과시킨다는 것을 이미 수차례 겪었습니다. 소수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은 차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중재안은 결코 검수완박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부분이 민주당이 제출한 원안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권력형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민주당의 원안대로라면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당장 3개월 후에 사라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예정 중인 권력형 비리 수사가 모두 중단되고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급하게 밀어붙인 핵심 이유입니다. 하지만 협상을 통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지켰습니다. 단순히 6대 중대범죄 중 2개가 아니라 이 2가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는 검찰 특수부 업무의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핵심 권한을 유지하였습니다. 부패와 경제범죄를 사소한 것만으로도 권력형 비리를 척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검찰과 경찰 간의 견제와 균형의 핵심 권한인 보안수사권 박탈을 막았습니다. 3년 전 검경수사권 조정법 강행 통과로 90%가 넘는 대부분의 일반 범죄는 이미 경찰로 직접 수사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계곡 살인사건과 같이 뉴스에 보도되는 상당수의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은
보안 수사권의 존재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원안에 숨겨진 가장 큰 독소 조항이 바로 이 보안 수사권 폐지입니다. 보안 수사권이 없으면 검찰은 경찰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기소, 불기소, 도장만 찍는 거수기에 불과하게 됩니다. 중재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원안 통과를 허용해 버린다면 경찰이 부실 수사를 방지할 최후의 수단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검수완박에 동참하는 것이며 국민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검수완박을 저지할 시간을 버렸습니다. 중재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다고 해도 권소완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합의문에는 향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는 강제적 문구가 없습니다. 검찰의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폐지한다. 중수처에 발족하면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입니다. 즉 국민적 동의가 없는 검찰 수사권 폐지는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다만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가 야합을 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제를 받기 위해서 선거 범죄를 집어넣은 것이다. 라는 국민적 우려와 지적이 있습니다.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선거 범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지적, 국민들의 뜻이 모일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불과 하루 앞두고 일방적으로 청문회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자료 제출 미비를 핑계 삼고 있지만 사실상 윤석열 정부 내각의 첫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어 기선제압을 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들 눈에는 억지 까기로 비춰줄 뿐입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이미 한 차례 국회의 검증을 통과했으며 김대중 정권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으로서 위기관리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외교 통상 분야에서도 폭넓은 인맥과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국가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로서 신망이 두텁습니다. 그런데도 1970년 당시 월급 명세서 등을 제출하라는 무리하다 못해 황당한 요구를 하며 인사청문회 보이콧 조짐을 보이는 것은 어떻게든 한 후보자를 흠집내고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정략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비상한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정치 논리에 매몰돼 국회의 소임을 저버리는 구태 정치는 국민의 지탄을 받을 뿐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당초 합의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데 협조해야 합니다. 민영배 위장 탈당은 국회판 위장 전입입니다. 민영배 위장 탈당은 이승만 정권의 4.4 의입 개헌 이래 대한민국 정치사의 최악의 꼼수입니다. 민영배 위장 탈당은 정당 정치에 반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탈당한 날로부터 만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곧장 복당시킬 경우 초유의 위장 탈당을 당 차원에서 자인하는 것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이 궁금해집니다. 지난 3월 9일 정권은 교체됐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절대 의석은 앞으로도 만 2년 넘게 유지됩니다. 검수완박은 중대범죄로 기소돼 재판 중인 최강욱, 황운하 의원, 중대범죄 피의자인 김용민 의원 등이 주도해왔습니다. 곧 구성될 사기특위에는 검수완박을 주도한 강성파 의원들은 반드시 제외돼야 됩니다. 중대범죄 수사 및 재판의 당사자들이 개혁을 빙자해 칼을 휘두르는 추태는 중단돼야 합니다. 일련의 검수완박 사태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추진, 강행 처리 압박이 원인입니다. 국민은 이미 경찰의 LH 투기 의혹 사건 처리 과정을 지켜봤고 공수처의 무능함을 경험했습니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70여 년간 이어진 국가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 형사 사법 체계가 흥정의 협상의 대상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봉쇄한 것처럼 비춰져서도 안 됩니다.
극단적 충돌을 피한 만큼 사개특위에서 여야는 시간을 갖고 제대로 충분히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지난주에 그 양양자 의원의 양심 선언, 그다음에 뒤따르는 그 민주당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자 민주당의 검수 완박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 저항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도 이런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망했구나, 망했어. 그러고 있던 차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왔고, 그 중재안에 대해서 여야가 타협했다 이런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부패한 공직자 또 선거사범에 대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빼앗는 이 중재안에 대해서 국민의 분노 거셉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께서 주신 입법권으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부패한 정치 권력을 위해서, 부패한 정치인들을 위해서 보호하겠다고 이런 막장 타협안이라고 내놨다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야합이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양양자 의원의 고백에서 보았듯이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의 그 동기는 문재인 청와대 인사 20명이 깜빵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내버렸습니다. 70년간 다듬어온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 그 핵심은 인권 보장에 있었습니다. 판사와 동등하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 자격증 있는 검사들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입니다. 검사에게 수사권을 줘서 힘없는 국민이라도 기본적 인권 보장의 디딤돌을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이었습니다. 지금 몇몇의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검찰의 수사권부터 빼앗고 보자는 이 막장 법안에 국민의힘은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과 함께 공범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어렵게 정권교체에 동참해 주신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국민의힘은 부패한 권력, 부패한 정치인 편이 아니라 힘없고 약한 국민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여야 정치인들에게 호소드립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께서 정경심 교수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경기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 강성 지지자들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생각되지만 안민석 의원의 말 한마디가 국민의 분노만을 자아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 전직 대통령 사면의 전제로 당사자의 반성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조국 정경심 부부는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습니까? 본인들의 잘못으로 박탈감과 분노를 느낀 국민께 사과를 하기는커녕 수사가 잘못됐다며 우기기나 한 게 조국 정경심 부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은 정경심 씨의 유죄를 선언한 대법원 판결을 불복하는 발언을 남긴 바 있습니다. 무슨 낯으로 국민 앞에 사면을 건의하는지 그 뻔뻔함에 부끄러움만 느낄 따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 대상인 장관 후보자들께서는 청문회를 잘 준비하셔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조할 수 있는 인재라는 점을 국민 앞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께서는 하루빨리 거취를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단을 촉구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고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의 비판과 공정의 잣대가 우리를 향했다는 사실을 엄중히 바라봐야 합니다. 국민들은 정 후보자의 위법행위 여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관이라는 자리가 이해충돌 의혹으로부터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는 자리도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책임했던 문 대통령의 말씀에 온 국민의 분노를 샀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전방위적인 위기상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빅스텝 금리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국제금리가 급등하고 환율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훼손으로 물가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상하이 봉쇄 등 경제 환경도 점차 악화하고 있습니다. 대변수에 취약한 우리 경제는 하루하루가 살얼음 판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적절한 경제 대책은커녕 문 정권에서 경제가 비약적 성장을 이뤘다는 식으로 볼썽사나운 자아자찬에 여념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문 정권은 무책임과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외환시장,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시장 개방 운운하며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홍남기 부총리는 정권 말기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마지막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정권 홍보를 위한 자아자찬은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새 정부도 당면한 외환시장,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한미일 삼각협력보건과 함께 2021년 중단된 한미통합사업부와 2015년 중단된 한일 통화사업 재개 등 본격적인 한일 경제협력에도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주당의 새 정부 출범에 대한 발목 잡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부터 이틀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여야 합의하여 의결까지 마쳤으나 민주당은 자료 지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덕수 후보자가 자료 제출이 미비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번 청문회에서는 야당의 자료 요구 건수가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이제까지 청문회 준비단에 요청한 자료는 총 1,090건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3분의 인사청문회 때 요구된 자료가 200에서 300건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3~4배가 넘는 자료가 요구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덕수 후보자 측은 거의 대부분의 자료 제출에 성실하게 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려고 해도 도저히 제출이 불가능한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돌아가신 지 40년이 지난 후보자의 부친과 모친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 1970년 사무관 임관 이후 봉급 내역 전부, 1982년부터 1997년까지 모든 출장 기록, 33년 전 부동산 계약서 등이 대표적인 내용들입니다. 민주당 청문위원들께서는 30년 이상 지난 부동산 계약서를 모두 가지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도저히 구할 방법이 없는 자료들을 요구해 놓고 제출이 안 돼서 청문회를 못하겠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한덕수 후보자께서도 최대한 자료를 찾아보시고 추가로 제출이 가능한 자료가 하나라도 더 있다고 한다면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러나 민주당도 최소한 상식선에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0년대, 80년대 자료들을 요구해 놓고 없다고 하니 자료 제출이 불성실하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타임머신 타고라도 가서 가져오라는 얘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일정을 의결한 것은 여야 간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미 공중파 3사와 국회 방송이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도 국민들께서도 인사청문회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청문회를 연기하자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발목 잡기를 멈추고 잠시 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